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7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8,2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 완치 환자는 1,137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만 명을 넘어섰고 유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늦춰졌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또 1, 2주 더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논의를 거쳐 내일쯤 추가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수능도 1, 2주 정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74명 발생해 전체 환자는 8,2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4명 발생해 전체 환자는 8,236명으로 늘었고 추가 사망자는 없어서 전체 사망자는 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치돼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303명 늘어나 총 1,137명으로 늘었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229명이 줄어든 7,024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35명의 환자가 새로 확인돼 누적 환자 수가 6,066명으로 늘었고 경기도는 교회 집단 감염 영향으로 20명이 새로 확인되면서 전체 환자 수가 231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경북 7명, 서울 6명이 확진됐고 부산과 세종은 1명씩 추가됐으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선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첫 사례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가 가장 큰 지역부터 지원하고 피해 상황에 따른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의 50% 이상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주민 생계와 주거 안정 비용, 사망 질환자에 대한 구호금도 포함됩니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도 감면 또는 유예받을 수 있고 농어업인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융자나 상환연기 등 금융 지원도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지난해 강원도 산불 등을 포함해 이번이 7번째입니다. 코로나19 추경 규모 확대나 재난 기본소득,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 같은 대책도 여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코로나19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 3개 회사가 대구 지역의 콜센터를 일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대구 지역에 있는 2개 고객센터를 3월 말까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 있는 고객센터에는 4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담 직원은 360여 명입니다. KT도 오늘부터 대구 고객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인공지능 고객센터의 체포 서비스와 AI 상담 등을 통해 상담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LG U+ 대구 고객센터 근무자들도 오늘 오전까지 사전 예약 업무 등을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차례대로 재택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체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도 368명 추가돼 1,8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지난달 첫 감염이 확인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사망자가 하루 사이 300명 이상 증가한 것도 처음입니다. 치명률은 7.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Vorrei dire che non ce la facciamo, ma sarà un po' più dura perché non siamo, diciamo così, responsabili come i cinesi. 스페인의 확산세도 무섭습니다. 제2의 이탈리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큼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Pues a partir de mañana en casa lo que vamos a hacer, nada más, la verdad, no podemos salir, no sé cómo vamos a vivir, que no sé cómo nos lo van a pagar, vamos a quedar sin dinero, sin nada. 독일과 프랑스도 감염자가 수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프랑스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금지한 데 이어 항공편과 열차 버스 운행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인접국 국경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덴마크, 폴란드, 체코도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은 전체 누적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서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대륙이 됐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 15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를 3,100명으로 CNN이 집계했습니다. 지난 13일 2,000명을 돌파한 뒤 이틀 만에 다시 1,000명이 증가한 겁니다. 누적 사망자는 62명으로 워싱턴주에서 40명, 캘리포니아주에서 5명, 플로리다주에서 4명, 뉴욕주에서 3명 등이 나왔습니다. 발생 지역도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49개 주 전체와 워싱턴 DC로 확대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환자가 729명으로 늘면서 워싱턴주를 제치고 뉴욕이 가장 환자가 많은 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 가운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이 꽤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럽발 해외 유입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이번에는 유럽발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머물다 돌아온 2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 있다가 지난 4일 귀국한 평택시의 3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을 여행한 광주 거주 40대 여성도 귀국 뒤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또 앞서 나온 서울 마포구의 20대 프랑스인 확진자의 한국인 친구도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지난 12일에는 국내에 들어온 폴란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유럽에서 환자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유럽 관련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입국자 수도 어느 정도 될 뿐더러 검사를 필요로 하는 유증상자 내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열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자가 꽤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한 상당히 숫자가 있는 유럽 지역이 특히. 더군다나 유럽에서는 아시아 국가와 달리 문화적 차이 등으로 마스크를 많이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서양에서는 마스크가 동양계에 대한 인종주의나 낙인 찍기에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막 가끔 가다가 뭐 한국 좀 비하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 마스크 쓰고 다니거나 이러면. 코로나19 확산이 유럽발 해외 유입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맞으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정부가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금일 0시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유럽과 교류가 활발한 아프리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대한 경계를 표했습니다. 또 국내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천지 감염 사태에서 확인했듯 확산은 순식간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 부분에 함께 충격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짐에 따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 부분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금융 외환 부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필요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글로벌 경제 충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U자, 더 나아가 L자 경로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두 차례나 연기됐던 개학이 또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서 개학 연기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2주 연기돼 4월 개학 가능성이 큰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개학이 늦춰지면 수능도 1, 2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 불안감이 학생들의 등굣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9일과 23일로 두 차례 놓쳐졌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또 한두 주 연기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17일쯤 개학 휴가 연기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와 정부 세종청사 집단 감염에 학교가 문을 열면 밀집도가 높은 학원도 정상 운영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학교의 철저한 생활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학 연기의 필요성도 시사했습니다. 전파 과정에서는 증폭 집단으로 또는 조용한 전파 집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학교도 철저한 생활 방역의 모든 기본과 실행을. 개학은 2주 연기돼 사상 처음으로 4월에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학교가 감염에 취약해 3주만으로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며 추가 연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학을 4월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학이 늦춰질 경우 수업 결손도 문제지만 대입 수시와 수능시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개학과 함께 수능도 연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분적으로 1, 2주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개학이 추가 연기되는 데 따른 학사 결손, 학업 결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4월에 개학하면 5월 말에 치르던 중간고사도 불가능해 내신 성적 산출도 쉽지 않습니다. 고3 학생과 학부모,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대입 일정을 전체적으로 수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개학 연기에 따른 대입 일정 등 학교 교실의 혼란을 최소화할 교육당국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그로진입니다.
코로나19가 호흡기뿐 아니라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학계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직결된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을 앓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평소 고혈압을 앓았던 60대 남성. 지난 1일 갑자기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고 코로나19 확진 판정 하루 뒤 숨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부 환자는 호흡기가 아닌 심혈관계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만성 호흡기 질환, 마지막으로 암. 이 5가지를 빈도순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 등을 유발하는 또 사망자에게서 보이는 기저질환으로서 실제 중국 연구팀은 기저질환이 없는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심각한 심장 손상이 발견된 경우가 11.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결하는 수용체 ACE2를 지목했습니다. ACE2는 폐뿐 아니라 심장세포에도 많이 분포하는데 바이러스가 심장의 ACE2에 결합하면 염증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심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먼저 호흡기하고 심혈관계를 침입할 수 있는데 호흡기가 쉽게 넘어가는 경우는 심혈관 증세가 더 도드라져가지고 심혈관 증세가 메인 심пто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비슷한 사스와 메르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사우디 연구진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마비를 유발한다고 발표했고 중국 연구진은 사스에 걸렸다 회복한 25명 가운데 11명에게서 심혈관계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훨씬 취약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날씨는 좀 추웠지만 요즘 걷다 보면 하나둘씩 핀 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건데요. 이런 봄철에는 미세먼지와 함께 산불 피해도 늘어나죠. 실제로 작년 강원도 산불도 봄인 4월에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돋보기에서는 산불의 징후부터 진화까지 ICT를 기반으로 한 산불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